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인이 남은 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 그 방송 뼈아대 들어가기 직전에 웃었거든요. 웃었는데 웃고 나서 약간 여진이 남아 있었어? 한 10초 20초 후에 해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니까 내가 뼈아대 했는데 이게 약간 해벨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항상 웃는 게 얼마나 복 받은 건데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예, 상처받지 않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저 빨리 아물게 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뿐이다. 그러니 누군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기 자신일지라도. 예,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약간 그 어두운 표정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웬만하면 포커페이스 유지를 하고 웬만하면 이제 웃고 근데 좀 이제 긍정적이긴 해요. 했겠지만 이렇게 이제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 쟤는 좀 안 좋은 일 있나? 그걸 못 느낄 정도 아니면 쟤는 조증이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냈어. 했는데 이렇게 한 3년, 4년, 5년 지나면서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지냐면 나한테 조금 그 막대하는 사람 혹은 말을 좀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던 사람조차도 나를 너무 편하게 여긴 나머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어떤 것처럼 얘기하냐면 영성이는 상처를 받지 않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돼. 이렇게 행동해도 돼. 이렇게 대우해도 돼. 그게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1년 차만 빼놓고는 계속 제가 어떤 리더, 임원이나 제가 그 뭐 셀장이나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도 리더의 자리에서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겠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 시작해, 해석을. 그래서 그 해석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포커페이스로 유지를 했던 것이었는데 사람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완전히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도 그런 적이 있었겠구나 싶은 게 있던 거죠. 왜냐면 이게 사람이 좀 자주 보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어떤 사람이 되게 워낙 항상 긍정적으로 보이다 보면은 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친하다 보면은 조금 나도 모르게 저도 막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 수위도 요 정도 해야 되는데 좀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더 챙겨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덜 챙겨주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저도 돌아보니까 내 행동 때문에도 이렇게 좀 상처를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어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거를 우리가 딱 장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거 우리가 제일 쉽게 오해하는 대상 중에 가장 큰 부류가 이제 부모님이죠. 그렇죠, 부모님. 그렇지.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화 다 내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엔 좀 덜인데 금수저 흑수저 논란 나왔을 때 이제 20대 친구들, 30대 친구들이 자기는 흑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 막 뒤지게 부럽다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신세한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흑수저, 금수저의 대상은 부모거든요. 부모.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수저라는 건 부모잖아요. 부모. 그냥 막 세상에서는 그냥 부모는 그냥 흑, 금으로 막 자기네들이 막 규정하고 있어. 응?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금이 아니어갖고 내 자식이 힘들게 사는구나. 더 찢어지죠. 그런 말들이 막 이제 막 난무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회사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이게 왜냐면은 저는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풍요롭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부모님한테 되게 빨리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일찍 독립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죠. 그 고 작가님이 전편에서 그랬잖아요. 뭐 인격적 독립만 이제 경제적 독립하는데 저는 진짜 그거를 해내고 나 보니까 진짜 제 그 과정을 또 겪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진짜 힘들었겠구나. 제가 오늘도 연 PD가 뭐
뭐 서류 때문에 초본을 띄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초본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 몇 장을 찍어주는데 초본이 이사를 뭐 여기서 똑같은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세 살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내가 어른 돼서 이사하면은 진짜 힘든데 그때 당시 이사치 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네. 그 이불보 같은 걸로 이렇게 초록색, 상록색 같은 이불보로 다 이렇게 직접 싸야 되고. 그거를 이사치 센터도 없는데 뭐 입주 청소 이런 것도 없는데 그걸 엄마 혼자 다 했으면 진짜 정말 뒤지기 힘드셨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엄마니까 다 당연히 했었겠지, 아빠니까 다 당연히 했었겠지.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당연히 20대가 예전보다 우리가 인간이 누리는 뭐랄까 어떤 경제적 풍족도는 높아졌지만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0대가 취업도 예전보다 어렵고 또 취업도 따지고 보면은 되는데 양질의 잡 그걸 이제 양질의 직업 그것도 정확하게 규정해줘야죠. 왜냐하면 여전히 취업 자리는 많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뭐 대기업 들어가는 게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갔죠, 그렇죠? 조금 더 안정된 직종이 들어가는 게. 그다음에 부모님 세대는 평생 직장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또 아무 생각 없이 뭐 옛날 뭐 사람들은 꿀 빨았으면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 꿀병을 한번 처음 맞아봐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뭐 좋은 것도 있었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취직 관련된 그 부분만 그렇고 다 나빴죠 나머지는. 다 나빴지 그러면. 네, 다 나빴죠. 결국에는 시대적 환경이 그 사람들을 규정해 버리는 건데 그 사람 의지랑 상관없이 그랬던 건데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막 20대 잘 자란 친구들이 막 멋진 글, 통계 몇 개 조금 돼가면서 막 이렇게 쓰면서 뭐 우리의 영혼을 막 건들지 마라 이 꿀 빠른 자식들아 막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다는 거죠. 고 작가님 말씀대로 상처 안 받는 사람들이 없는데 저는 제가 이분들이 SNS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이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요즘에 20, 30대는 SNS라도 많이 하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낼 때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거를 막 여기저기서 왜냐면 기사화되고 뉴스화되고 해서 많이 볼 텐데 자기가 상처받은 거 어디 대변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보다 힘들겠구나. 진짜. 그다음에 특히 부모인 사람들. 예? 정말로 온몸이 상처 투성일 텐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저도 우리 딸 키우면서 진짜 그러니까 힘드는 날이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닌데 어디 하소연할 때 딱히 없거든요, 진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진짜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진짜 이런 글을 읽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그렇죠. 진짜 나는 상처 주는 건 아닌가. 말씀하신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그러니 누군가를 상처받지 않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않는다. 그것이 자기 자신일지라도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상처가 누적된 나머지 나는 상처에 무뎌졌어. 괜찮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상처를 그냥 온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김승석 교수님 쓴 아픔이 길이 되려면 그거를 이렇게 책 읽어보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 정신승리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정신으로 갔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몸은 되게 정직해요. 몸은. 내가 이걸 해냈는데 몸은 망가져 있는 거야. 우리 이 친구 여기 있죠. 정신승리를 그 얘기 하려고 몸 망가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 이 힘든 상황을, 진짜 어려운 상황을. 근데 이 몸은 이거 기억해서 나는 이거를 정신승리 했다가 하면 나중에 몸이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받는데 이게 너무 반복적인 나머지 그냥 그거를 계산하지 않거나 뭔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신승리하냐면 나는 괜찮아. 난 뭐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잖아. 나는 상처받아도 괜찮아. 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1년, 2년, 몇 년 지나면 이게 몸으로 다 나타납니다. 몸이 안 좋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솔직히 이 몸이 왜 아픈지도 몰라. 내가 그냥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운동 안 해서 그러나?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받은 건가?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정신승리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본인이 상처받았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아니면 그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기간에는 약물 치료 받을지 약물 치료를 받는달지 등등 내가 지금 상처받는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렇고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이것이 누적되면 몸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나중에 정신과 전문의 불러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볼 건데 우리가 피부병 그렇다고 막 그걸 막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병 그러면은 그렇죠. 뭔가 이상한 거 같고 그렇게 보여. 그 저랑 고 작가님은 사명감 갖고 바꿔야 돼. 예, 관점을. 그러니까 저랑 고 작가님은 이렇게 우리랑 일하는 사람들 할 때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가끔 써요. 그 나쁜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랑 일하는 이제 파트너 여러분들 중에 막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도가 이렇게 지나친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제 그런 분들한테 나쁜 뜻으로 아니라 저것도 정신병이라고 정신질환이라고 왜 저거 전문 상담을 받아야지 뭐 이상한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잡담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근데 정신병이라고 말하기가 우리도 어려운 거야. 이것만 연구를 10년, 20년 하신 분이 계시고 그 만난 그 상담만 뭐 수백 수천 번 하신 분이 계시는데 왜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 하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 정신과 이렇게 전문의 초빙 해갖고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이거 나눌 우리가 겁니다. 이거를 되게 이거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픈 것처럼 똑같이 똑같은 몸이 아픈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네. 같이 우리가 위상을 놓고 해야지. 우리나라가 이거 OECD에서 좀, 제일 적은가? 이거 제일 뭐 적은 거. 시시하고 이것 때문에 더 병을 키우는 거죠. 마음의 병을 더 키우고 정신병을 키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자살률이 제일 높으니까 어떤 결과가 인과관계로 나타나야 돼요? 정신질환 정신과에 가는 사람도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 갑자기 자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잠재적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정신과 가는 비중이 제일 높냐는 거예요. 그거는 또 저 밑에 있어. 그러니까 그 극단적 결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뭐 맨날 뭐 헬조선이네 뭐 나라가 썩었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는 제 시스템으로 확 바꿀 수 있는데 그렇죠.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미국 같은 데가 정신과를 엄청 가서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선진국은 다 그게 높아요. 정신과 상담 자체가. 너무 안타깝죠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상처받은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된다 스스로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상처받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항상 하시고 그런 관점을 가지면 대하는 게 달라질 거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조차도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상처를 받는 존재라는 거 아시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게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즐겁고 유쾌하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